난 노노나나 노노노나나. 네, 저희는 지금 부부간의 돈거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 동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별산제고요.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댓글이 많이 붙었습니다. 도대체 부부간의 돈거래에 대해서 왜 세금을 매기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 동양 정서에 맞느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붙더라고요. 부부 간에서는 대부분 같이 벌고 같이 쓰고 같이 재테크도 하고 이런 네. 식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증여세를 매긴다고 하면 너무나 불합리한 네.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종부세 공동명의 바뀐 거 관련해서 또 질문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이 종부세가 이제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무조건 이제 공동명의로 가야 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 잘 따져 보셔야 될 것이, 종부세라는 것이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이제 현실화가 됨에 따라서 점점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명의를 분산시켜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각각 이 누진공제를 적용받고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단독 명의로 하게 되면 9억 원으로 이제 공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각각 공제를 받고 각각 이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만 이제 노령화 공제라든지 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나는 이 주택을 좀 오래 보유할 것이다, 그리고 좀 내가 나이가 좀 많다라고 하는 경우는 오히려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개별적인 상황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이 뒷부분에서 정확한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문의사항을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는 식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등기할 때 아내와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증여세 내야 합니까?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예. 네, 요즘에 굉장히 공동명의 좋아하시는데요. 네. 이 공동명의라고 하면 세법상으로 보면 사실상 증여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이제 자동으로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부부 경우에는 6억 원의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없겠지만,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증여세 문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이제 공동 명의로 바꾸는데, 분양을 받고 나중에 등기를 할 때 이제 공동 명의로 하는데 8억이잖아요. 8억. 그렇죠. 네. 2억 정도는 그 아내분도 어느 정도 자금 출처가 소명이 되면 그분은 증여세를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내가 직업이 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상속이라든지 증여받은 그런 신고를 다 하셔서 이제 재산이 인정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이제 추가로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2억 원에 대해서 네.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증여세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내가 직업이 없다,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엔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모두 내도록 돼 있거든요. 금액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무 당국에서 좀 더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만약 공동명의 하시려고 해도 이런 것들을 소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놓으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2번째 질문입니다. 분양권 팔려는데 세금이 문제다. 그렇죠. 세금이 문제죠. 분양권 세율이 세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나 내년 6월 1일 이후에 이제 양도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년 네. 미만인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분양권은 세율이 높기 때문에 네.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양권마다 분양이 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데 막상 프리미엄 붙어도 대부분을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머리는 여러 가지 절세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아내한테 6억 원까지 증여를 해줄 수 있거든요. 물론 남편한테도요. 부부간에 6억 원까지 제법 많이 공제가 되니까 무상으로 이제 증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취득 가액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6억으로. 2억짜리를 6억에 증여해서 6억을 취득 가액으로 해서 이제 팔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인데
정말 깜짝 아이디어더라고요. 네, 너무나 신박하죠. 네. 네, 정말 많이들 실제로 사용을 했던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취득가를 높여서 나중에 양도를 해서 그 양도세를 내지 않고 또 증여세는 증여 공제대로 혜택을 받고 그럼요.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 이거를 우리만 알 수는 없죠. 이제 그렇죠. 국세청도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019년 이후로부터는 이 분양권에도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2월 과세요? 네, 그건 뭔가요? 맞습니다. 2월 과세라고 하면 네. 이제 2월 상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넘어오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이제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당초에 취득한 분양 받았을 때 그 그쵸. 가격이네요, 그 그리고. 가격으로 보겠다라는 아. 그런 제도입니다. 네. 5년 이내인가 뭐 팔면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 분양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이 2월 과세 적용이 돼서 내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고 당초에 배우자가 취득한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배우자뿐만 아니고 직계 네. 존비속도 2월 과세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 또한 2월 과세 적용을 받으니까요. 아. 네, 꼭 주의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간 거래에 있어서 이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은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세 번째 질문도 저는 상당히 신박했습니다. 9억 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절반의 아내에게 증여하고 실입주할 생각이다. 실수요자입니다. 근데 이때 9억 원 분양권을 감정평가를 받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한 15억 정도로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감정평가를 받아놓으면 취득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요, 저도 어디 블로그에서 봤고요.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홍보 글들을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네. 됩니까, 이거? 증여세법에서 이 감정평가액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감정기관을 둘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그 평균액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받고 감정가액으로 증여 재산으로 가액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것이 시가랑 너무 차이가 나거나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 아이디어는 세법상 절세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기관에서 두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상당히 들 것이고요. 또 그 액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또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으실 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을 3개월 이내요? 네, 꼭 네. 받으셔야만 그 금액이 인정이 되니까요. 이 일자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분양권과 관련된 부부 공동 명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공동 명의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저도 선배가 하나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제 영상을 보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공동 명의로 바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연을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 15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지금 15년 정도 꽤 오래 가지고 있었죠. 예, 그리고 실수요자입니다. 지금 아마 살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 종부세는 안 냅니다. 공시가격 9억인데 9억은 아직 약간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아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단지라 아마 가격은 제법 오를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가 걱정인데 지금이라도 아내와 공동 명의로 바꿔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 명의로 하면 6억 원 곱하기 2 해서 12억까지는 공제가 되는 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 명의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 네. 단독 명의 시 이제 15년 이상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경우라면 이제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뿐만 아니고 이제 좀 노령이시다, 60세 이상이시다라고 하면 고령자 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그렇죠.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최고 8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지금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오래 가지고 있고 내가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실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공동 명의로 바꾼다고 하면 취득세 문제도 이제 발생이 하죠. 그래서 이 지분 반만큼은 취득세로 이제 또 따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취득세가 그리고 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딸은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10년 이내 재산과 모두 합쳐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와 증여세보다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지는 한번 이 상황에 따라서 따져 보셔야 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그 변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딱 뭐 어느 때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조언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부간의 돈거래 문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소희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